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남해 FM 91.9MHz 남해 공동체 라디오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가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을 드디어 10월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람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예, 우리 가을 이야기. 예, 가을이 참 좋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을 느끼는 것은 이제 차에 딱 앉으면 시트가 차가운 걸 느끼는 건 가을이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던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을. 예, 며칠 전에 네. 하루 엄청 추운 날이 있었죠. 그렇다. 네. 그렇죠. 네. 그때 비를 떠나서 비 안 오면서도 무척 추운 날이 하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톡들이 날라와요. 너무 춥다, 뭐 따뜻하게 뭐 이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와, 이 참 어제 아래만 해도 더워가지고 우리가 막 지칠 정도로 저기 사람 마음이 메말라 갔는데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늘 요즘은 또 좀 행복해요. 요새는 늘. 밤에 괜히 나가서 산책도 하고 밤하늘에 별들이 예전보다 더 이렇게 마음속에 초롱초롱 와닿고 그래서 이 해피한 이 가을이 얼마나 길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 그렇죠? 계절이 너무 좋아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게도 남해가 너무 좋다라는 게 우리가 삶의 가치를 이 자연에다 두고 살잖아요. 남해 이렇게 조금 이제 그래도 그 깨어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가을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로 소중히 자연한테 겸허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은 계절이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계절을 좀 더 하루라도 더 즐기려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네. 가을하면 우선 마음이 굉장히 센치해지죠. 뭔가 고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감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가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코스모스의 계절이죠. 예, 단풍은 아직 적게 들었지만 뭐 오색 단풍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또 이 바람 소리, 은행 이렇게 스치는 바람 소리 이런 게 옷을 여미게 하고 걷고 싶기도 하고, 예, 뭐 어디론가 가보기도 싶기도 하고. 또 가을이면 시도 한 편 읽고 싶고 뭐 이런 감정들이 예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센치해지시네. 센치. 네. 그래서 기억나는 그 시가 있는데요. 윌리엄 워즈워드의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그랬노라. 내 삶이 시작될 때도 그리하더라. 내가 지금 어린이 되어서로 그러하리라. 내가 늙었을 때도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날 데려가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모든 날들의 자연스러운 경건함으로 서로 이어지기를. 이런 시들이 자연과 이 감성이 잘 어울려져서 이 시를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김홍래님은 가을 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을은 남자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상대는 여자입니다. 아니, 저 생각은 가을을 타기보다는 가을을 즐겨야 될 것 같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즐기자 이렇게. 우리 김보미님도 가을 탈 것 같은데. 가을 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가을 하면 항상 이게 이제 도시에서 할 때는 잘 모르잖아. 뭐 등산 때 맞춰 등산 가고 뭐 친구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새록새록 옛날에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단풍은 그냥 기본이고. 무엇보다 남해 오면 그 들판 누런 들판하고 파란 하늘하고 막 이런 게 어우러져 갖고 그
정치나 이런 게 너무 경치도 좋고 마음도 좀 산란할 때도 있고 심란할 때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 어릴 때 가을만 되면 싫었던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감나무가 없었던 거야. 감나무가 옛날에는 먹거리가 없었으니까 가을 되면 그때는 또 유달스럽게 감이 많이 열어서요. 막 빨갛게 익고 집집마다 감나무 있는 집은 그 막 감나무가 빨갛게 익어 있는 거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마당도 좁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막 가을이 좀 싫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면 이 남학생들이 우리 집에 감나무가 없는 줄 아니까 감을 따가와서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톡톡 던지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테 맞고 뭐 이런 걸 자기들 원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을 되면 개구장이 아니 진짜 남학생들이 짓궂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감을 던져주 그 단감 같은 거는 좀 단단하잖아요 던져도 그래 그런 것도 있으면서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집엔 감나무가 없지 좁은 집일까. 그리고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나중에 크면 시집 갈 때 꼭 감나무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리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그 없어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가을이 그때는 가을이 싫었어. 감나무가 없고 아무 가실나무가 없었거든 집이 좁아서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가을은 감나무다 그죠? 감나무. 저는 감나무였습니다. 아니 보미님은 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네. 그때는 머스마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애살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관심 그러니까. 있으면 도리어 네, 맞아요. 개구지게. 맞아. 맞아. 지금 생각하면 저들 내 좋아했었나? 당연하죠. 시인들은 감나무를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가을 감나무. 보기만 해도 좀 노란, 예쁘잖아요. 빨갛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시골에 기촌하고 나서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아마 떫은 감 그런 것 같아요. 단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익어가는 모습 보면 주렁주렁 달린 모습 보면 참 신기해요. 아, 가을이구나 이런 느낌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 감은 따서 네. 이렇게 깎아서 곶감을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떫은 감은. 단감은. 단감은 곶감으로는 안 좋고 대봉이랑 그 떫감이 곶감으로 좋고 그리고 떫감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할머니가 그게 이제 익기 전에 파란 거를 독에다가 물을 넣고 그렇죠. 소금만 넣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익혀 삭혔지, 먹었다. 삭혔지. 우라 삭혀서 먹는 거예요. 먹었다. 우라. 그게 맛이 좀. 난 요즘 그런 감이 잘 안 보여서 구해지면 나도 할머니 따라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 맛 없습니다. 해봤거든요. 요즘은 맛이 없을까요? 맛 먹을 게 없습니다. 많아서. 네. 우라 먹는 거는 맛이 없고. 우라면 맛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 여름 되면 가을도 그렇지만 감나무 감 떨어지기를 너무 집 담벼락 밑에 들어가 앉아가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럼 하나 떨어지면 그걸 물에 담가갖고 이게 우라가지고 먹기도 했어. 그거 참 맛있었어 그 당시. 맞아요. 그때 먹을 게 없으니 진짜 맛있어. 따바리감. 네 맞아요. 따바리가 따바리 감은 또 뭐예요? 납다그리한 게 있습니다. 우라 먹는. 아니 따바리라고 보면은 어머니들 보면 우물가에 물 길러가면 네. 이 양동이 밑에 머리 네. 위에 이렇게 예, 있는 거 동그란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감이 그렇게 생겼어요. 널쩍해가지고 그래서 따바리감이라고. 많이 배운다 그렇죠. 감 이야기하니까 하동 대봉감 축제 할 때 맞아, 한번 맞아. 가면 진짜 네. 감. 그게 11월 달에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하나무도 배부른데 네. 그 감, 네. 대봉감. 그러니까 감을 생각하니까 가을이 그리움 같은 거 있네. 바로 우리 그리움. 곁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저기 시골이라서 이런 감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희는 가을하면 낙엽 있죠. 은행잎 같은 네네네. 거, 단풍 같은 거 네. 주워다가 책에 사이에 이렇게 끼우면 이게 마르잖아요. 빳빳하게. 네. 그러면 겨울에도 그걸 보면 가을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죠? 네. 일단 노래를 들어야 되겠죠. 네. 시와 노래. 가을이 참 좋다. 박강수 씨. 박강수. 목소리가 너무 가을은 맑아서 참 좋더라고요.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네, 제목은 가사가 그렇습니다. 좋네.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가을은 참 예쁘다. 노랫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박강수 씨가 아마 그 화순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아침마당에도 한번 나오신 것 텔레비 같아요. 나왔습니다. 예. 걔는 가을 되면 나와요. 어김없이 이 노래 때문에. 참 너무 예쁜 계절이고 가을하면 또 여행을 떠나고 훌쩍 떠나고 싶잖아요. 네. 기차 타고. 저도 그 몇 년 전에 그 화순에 강천산을 한번 걸었는데 너무 예쁘고 또 올겨울이 또 올 가을이 또 가기 전에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강천산은 겨울에도 진짜 예뻐요. 눈 왔을 때. 들어요. 예. 가을 여행 뭐 네. 가고 싶은 데 없습니까? 저는 그 목포에 가을마다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에 목포. 마침 잘 갔어요. 거기 가면 그 시아골목이라는 거 있어요. 시아골목. 예, 이제 거기 보면 고무줄 하나면 신났었지 하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하기사 고무줄 하나면 하루 종일 놀았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문방구에 가면 그 학생복을 대여를 해줘요. 교복. 그래서 교복도 입고 네. 그 거리를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진도 찍고 이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보면 녹색 왜 포니차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도로변에 그 안에 골목 안에 그게 이제 아마 1969년도 포니차가 처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끄는 그런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기 옥난기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물지개를 지고 그 물을 팔았던 그런 그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인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 축제 때 보면 물통에 물을 담아서 어깨에 지게를 메고 빨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물 쏟지 않고. 네. 그 축제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지개 안 집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아주 어릴 때 한 2번 정도 진 적이 있어요. 근데 힘이 좋아서 그런지 물 참 잘 달렸어요. 물 철렁철렁 조금 넘치긴 했어도.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그 빈대떡 있잖아요. 그거를 상으로 주더라고. 그 축제 기간에 이렇게 길거리 음식.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도 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계양 문화거리라고 해서 근대 역사 뭐 이런 문화 보존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된 건물 있잖아요. 일본식 집 같은 게 이런 게 가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달산 올라가 보니까 거기 보면은 갓바위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네. 진짜 갓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유달산 하면 이별과 슬픔이 생각나죠. 뭐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예, 목포는 항구다 이런 노래. 그래서 목포에 갔던 게 참 추억이 많이 남습니다. 가을이면. 저는 그 가을하면 따시고 맑은 해양성 기후의 나라들 그 캐나다를 가면 가을에는 그 메이플로드라고 지기지. 시기인데 아니 진짜 적게 가면 정말 좋고 그리고 거기 가면 천섬이라고 있어요. 천섬. 천섬 가봤어요. 당연하지. 살았는데. 천섬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살았지. 캐나다에서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지. 저는 그 천섬이 정말 좀 좋았어요. 배를 타고 섬이 1000개가 있어. 근데 그때 가을에 갔는데 너무 이쁜 거라 그 한 개 한 개의 섬이 그리고 바다 색깔도 그렇고 뭐 섬이 이렇게 딱 져 있으면 또 딱 있고 이런 게 너무 근데 지금도 한 번씩 내 가을에 한번 가볼까. 가나다. 네, 이런 생각을 그 소스 나오잖아 요즘. 우리 그 메이플 샐러드 할 때 소스 보면 사우전 아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어떤 백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천섬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때 그 소스를 뿌려줘가지고 지금도 나오잖아요. 거기 그때 맹맹된 거래요. 네,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나라도 천섬이 있어요. 천사의 섬이래 갖고는 왜 전라도 이거는 섬이 1000개라는 천섬.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뭐 이런 거 싣고 다니는 그 이제 그런 선원들이 거기가 이렇게 갑자기 위도가 뭐 40m 이렇게 딱 되면서 그런 적도라나 네. 거기를 조금 있으면 지나가잖아. 네. 그 이제 아프리카 쪽이니까. 근데 거기 배를 내가 어떤 기회에 한번 타게 됐는데 배 타고 가는데 진짜 이 천섬 멋있더라. 여행 가서 보는 거 하고는 달랐어.
캐나다 살아신 분 이야기 좀 합시다. 캐나다 그냥 사람. 멋있다. 멋있다. 베리 맞아요. 원더풀. 찍인다. 아 나는 그거보다 가을 하면 뭐냐면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많이는 안 다녀왔지만 언니처럼 그냥 이리저리 뭐 직장 다니면서 다녔는데 그거보다 저는 시골에 돌아오니까 제일 아버지하고 했던 그 참게잡이 여행이 좋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지금은 좀 오염이 돼서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용무사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그 예. 개천을 따라 몇 군데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가을 이때쯤 좀 조금 이제 나락 비고 하면 그때 지금이야 막 컴바인 가고 싹 하면 되지만 그때는 일일이 낫으로 베서 묶어서 또 이다 날라서 집에서 탈곡기를 가지고 이게 그걸 하거든요. 그때만 되면 우리 아버님이 저녁 때 되면 이러는 거야. 후라시하고 바켓을 챙기라 해. 그러면 이제 후라시 약은 큰 거 있다면 그거 굉장히 밝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들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남동생이 맨 막내니까 이제 내 애를 데리고 가는 거야. 꼬락마다 우리 동네 그 용수에 내려온 물 네. 꼬락마다 저녁에 가면 참게가 불빛에 딱 나옵니다. 와. 그럼 장아 딱 시원하면 나와 있으면 죽기만 하면 돼. 그때는 진짜 지금은 안 없어. 그때는 가면 한 두 바퀴씩 이렇게 주워왔어 참게를. 참깨가 얼마나 맛있노. 그래. 그런데 그때는 내가 맛있는 줄 날 모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보면 맨날 털에다 간장 한번 찍어 이래 뭐 드시긴 하시더라고. 근데 저녁에 가면 그 나와 있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삼 시골에 아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요즘 이제 좀 골보짓을 해. 골질을 좀 하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옛날에 아버지 손잡고 그 막 냇가에 참게 잡으러 다녔는데 밤에 그런 생각이 조금 문득 났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청학동을 갔다 왔어요. 정학동. 근데 이제 단풍 들기 전이잖아. 근데 그 안동댐은 하동댐이 엄청 넓잖아요. 그 양수 발전소도 있고. 근데 그 전부 다 침엽수라. 그래 가을에 한번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단풍에 예, 추천드립니다. 하동 북청 코스모스 축제도 있고. 아이 그런 건 파이가 그 꽃 보러 갈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게 잡을 때 가을 되면 그 멸치 딱 해가지고 민물 그 있잖아 바위 구멍이 딱 넣어놓으면 참게가 그걸 나오잖아. 그 참게 낚는 것도 대표님 아시죠?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 지금은 이제 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치 같은 거를 딱 멸치 묶어가지고 같은 거. 낚시하는 거야. 민물 구멍에 딱 그 바위 구멍에 딱 넣어놓으면 그 냇물가에 넣어놓으면 그 앞에 모래를 살 이렇게 내놓은 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참게가 들었다 싶으면 거기다 꽂아놓으면 사사사사 꼬시면 참게가 나와. 그러면 참게 잡았던 것 같아. 그런 거 재밌었어. 그런 게 기억이 나 요즘에는. 나는 추억이 진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지금도 여름 되면 그 물 빠지면 저희 집 앞에 그 돌 있잖아요. 물 빠졌는데 돌 이렇게 들시면 이런 거 있잖아. 반쟁이. 그래갖고 뻘떡게라 하죠. 뻘떡게.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올 여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가지를 못했는데. 올해 별로 없었다. 올해는 또 없었다고 하더라고.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아 그런 추억이 얼마나 좋아요.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말도 살찌고 막 그런데 바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다도 이제 봄에 고기들이 산란을 해서 이제 치어들이 커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살을 찌워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가게 됐죠. 이제 뭐 연안에는 이제 좀 수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남해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솜이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오, 그 정도로 1cm 정도 가라앉았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는데, 예. 제가 살고 있는 저 남면 항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감성돔 포인트죠. 네네. 저 남면 쪽으로 해서 저쪽에 상주, 미조, 저쪽에 삼동, 이동 쪽으로 해서요. 이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죠. 우리 남해군을 대표하는 고기가 감성돔이잖아요. 감성돔. 감성돔이 그럼 예.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못 잡아도 감성돔을 한 3,400마리 잡을 거예요. 낚시로 이렇게. 그 어종이 진짜 좋은 어종이잖아. 왜냐하면 하루 가면 20마리, 30마리씩 잡았으니까. 보통 이제 10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월 이제 수온이 가장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기 한 3월달, 4월달쯤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 작은 것들은 전부 다 빠지고 큰 것만 하루 종일 입질 없다가
입질 탁 왔는데 낚아보면 오자. 오자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년에서 15년 정도 커야 그 정도 오자가 돼요. 된다 이라 하거든요. 1년에 오자 감성돔을 한 10마리 넘게씩은 잡죠. 많이 잡는 거는 이제 뭐 3자부터 4자가 이제 많이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체수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가을 되면 남해에 감성돔 사냥을 오시는 전국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진짜 처음 알았어요. 엄청 많이 와요. 사냥에 아이고. 낚였잖아. 우리가 사냥에 낚시 안 매니까 사냥에 낚였어. 저는요 남해 와서 그 낚시 때 있잖아요. 남편이 사더라고요. 낚시를 하겠다고. 아, 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 그 서면에 스포츠 파크가 거기 민물, 썰물 이렇게 같이 합치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미끼 이런 걸 꼽을 줄 몰라서 저는 낚시도 제법 해요. 오. 그게 자신 있어요. 그 한번 같이 가시죠. 미끼 좋아요. 이런 거를 하는 게 전혀 거부가 없어요. 지렁이도 그대로 탁 나 잘라서 너무 무서워. 해요. 대표님 그 가짜 미끼를 뭐라 합니까? 니얼. 루어라고. 루어, 루어. 루어. 네, 루어 낚시. 누어 같은 거는 뭐 낙지 같은 거. 누어가 생각보다 비싸대요. 그. 이제 종류별로 이게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어 낚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문어 문어. 낚시는 옛날에는 그냥 뭐 좀 통발로 기본적으로 통발하는데 낚시를 하는 거는 저도 한 10몇 년 정도 전에 제가 알았거든요. 문어는 통발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 낚시로 잡는 게 더 많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문어 낚시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하기 전까지는 통발로 사람들이 많이 잡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어가 이 개체수가 확 줄어들게 된 게 이제 문어의 특성을 이용한 공격성을 이용한 루어를 이용한 문어 낚시가 횡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2시간 만에 40마리까지 잡은 게 제 기록이니까. 그거 누워로. 그럼요. 예.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횡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요 몇 년 사이에 문어의 개체수가 확 줄었죠.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통발 있기 전에 단지 있었잖아요. 문어 단지. 예. 어릴 때는 저희 문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문어 쭈꾸미 단지, 네네. 문어 단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허가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통발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 복합이 있어요. 연안 복합은 이제 통발을 못 해요. 그러면 문어 단지를 할 수 있죠. 쭈꾸미 단지. 그럼 단지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걔들은 이제 그게 은신처가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개나 이런 거 각각류를 잡아가지고 은신처로 들어가서 먹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죠.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긴 네네네. 거 그거 그래요.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문어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져갖고 네. 문어 삶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사냥의 계절이다. 네, 맞습니다. 가을은 참 맛있다. 예, 사냥의 계절 가을이 오면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예, 가을이 오면 예, 가을이 오면 참 할 일도 많고 지금 뭐 낚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낚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좋아요. 11일 중에 한번 날 잡읍시다. 예, 물때 좋은 날 우리 대표님 연락하십니다. 예, 가을 하면 또 우리 뭐 편지, 가을 편지, 제 아내가 좋아하는 편지, 은현세가 부른 편지 말 없이 하면 그때 참 좋았는데 또 윤도현이 불렀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도 많이 쓰고 연애할 때 그랬는데 요즘은 뭐 전부 뭐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도 네. 써는 건데 요즘 SNS가 나는 꼭 편지를 손편지를 쓸 거다. 아, 손편지. 난 꼭 쓸 거예요. 가을에 어디든 씁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셀프 편지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을엔 편지를 그러니까 누구라도 받아주려고 모르는 사람이 더 좋다 했잖아요. 올 가을에는 그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의미가 있을 것 느린 같습니다. 우편 거긴 난 집어넣어. 대체로 섭니다. 어. 가을에 누군가한테 야, 쓸 데 없으면 아빠한테라도 써요. 아니 지금 이렇게 SNS나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뭐 우리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 손편지를 예쁘게 써서 받는 사람도 진짜 감동 먹겠네요. 보니까. 맞아요. 저는 어반 스케치 하거든요. 음. 어반 스케치가 그냥 이렇게 딱 자연 보고 그 자리에서 스케치해서 엽서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해갖고 엽서 이렇게 보내는 걸 참 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해서 수채 한국감 조금 덮여서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좀 재밌잖아요. 아, 나는 올 가을에 내 각시한테 편지를 좀 써. 오매불망. 그자. 네, 저는 그 진짜 가을에 편지를 받았는데요. 발신자가 없는 편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오. 학창 행운의 시절에. 편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무서워. 그때 여학교 바로 옆에 남자 학교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쪽지를 적어서 뭐 결혼하고 이러면 막 휙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받은 편지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 김춘수의 꽃이라고 네,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색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시가 적힌 그런 편지가 왔는데요. 그 밑에 또 PS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오는 일요일 날 점심 12시에 오. 단성사 그 극장이 있었어요. 있었지. 종로 상가에 있는 거. 네. 거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우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주소를 어떻게 알았지? 그럼 분명 나를 아는 친구일 건데 누굴까? 혹시 남자친구? 근데 전혀 감이 가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동네에 한 세 친구 정도 이사 간 친구가 있는데 혹시 그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막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일요일이 됐는데 궁금한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호기심이 발동하고 혹시 누굴까 하는 거 임의로 정한 그런 한번 약속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 교복을 입었을 때인데 사복을 못했어요. 항상 학생들은 교복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그 단성사 앞에 갔었거든요. 과연. 네. 근데 단성사 앞에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자 굉장히 반가웠는데 몇 년 만에 보는 친구라서 반가웠는데 한편은 실망이 갔어요. 혹시 남자친구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단성사 앞에서 밥을 먹고 그 당시에 단성사에서 로미오와 주리엣 이 영화를 상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영화도 보고 또 돌담길 그 덕수궁길이 참 예쁘거든요. 고궁이. 그렇죠. 예, 거기도 걸고 그래서 이 가을의 편지 이르면 그 감성의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친구는 교직 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많은 추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까 단성사 앞에서 얘기하니까 네네. 갑자기 학교 다닐 때 007 미팅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007 미팅. 007 미팅인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 어디 앞에서 뭐 하나 들고 서 있게 하는데 앞에 막상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 장미꽃을 하나 들고 서 있게 했는데 그 사람이 들고 서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패스. 그게 007 미팅인데 학교 다닐 때 안 해나 내 말이야. 그런 거 많이 했었어. 재밌었어. 그러니까 괜히 어색하게 마주보고 아니다 다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딱 갔을 때 뭐 책을 들고 서 있게 했는데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패스. 근데 집에 가면 돼. 얼마 전에도 어느 TV에서 그렇게 한 적 있다. 맞아요? 우리 많이 했어 옛날에. 이경규 나오고 막 이래갖고. 저는 가을이 되면 가을 여행 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나는 여행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남해에 살다가 처가가 안동이잖아요. 안동에는 이 가을이 되면 봄도 그렇고 가을이 되면 처가 식구들하고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꽃갱이 하나 들고 이 자루 하나 그러니까 뭐 가마니 하나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산 드득 있잖아요. 드득하고 도라지 캐러 가는 거예요. 야생 드득하고 야생 도라지를 캐러 해마다 이렇게 다녔거든요. 가면 저 안동 쪽에는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없고 좀 야트막한 산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산이 바위 같은 거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모래 이런 게 많은 그런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도라지하고 드득하고 어마어마하게 캐왔어요. 재밌겠다. 예, 해마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지금도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딱 깨게 된 거예요. 그게 뭘 깼냐? 아니 안동에는 가면 그렇게 도라지하고 드득 이렇게 많은데 남해도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이 그리우니까 이제 남해에서 이제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이동 저 마을 뒤쪽으로 해서 호구산자락을 타게 된 거예요. 혼자서 사부작 이렇게 타게 됐는데 가니까 드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어디 쪽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더덕캐러 가야 돼. 그지는 한 7, 8년 정도를 제 혼자서 사부작 다니면서 캤어요? 예, 캤어요. 호구산 어느 자락? 용무사 자락. 용무사 아니, 뒤에 아니, 가면 어디- 송이버스도 나와. 그래요? 송이 나와. 와, 네. 송이 오. 세계로 가요. 지금 어디냐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남해군 농촌기술센터 그 뒤쪽 산이에요. 그 그럼 호구산 쪽. 저쪽에는 낙가사 있는 쪽 그쪽에서 올라가는 거네. 낙가산은 모르겠고 그 농업기술센터 그 뒤쪽으로 해서 산에 가면
어디냐면 그 산 골짜기에 돌이 막 무너져 가지고 큰 돌 계곡이 있어요. 그 돌 계곡을 옆으로 이렇게 양지바람 쪽으로 가면요. 양재바람 네. 쪽으로 대략 알겠다. 진짜 그 혼자는 뒤쪽에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같이 가요. 그게 그 제가 뒤쪽에- 지금 안 간 지가 고진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쳐다가 제가 봐야겠네. 남면 쪽으로 가면서 이제 안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남해에 더덕이 많아요. 그래요. 네. 진짜 많았어요. 도라지 꽃은 이렇게 보라색이라 참 예쁜데 더덕꽃은 무슨 흰색? 색깔이죠? 흰색? 꽃은 모르겠다. 더덕은 이제 꽃보다는 꽃은 오래 안 피지만 향. 이제 줄기를 네. 줄기를 보고서 이제 찾으러 가죠. 향기가 찾아가. 나잖아요. 예, 향기가 나긴 그래도 하지만 꽃이 이만큼 불퉁하게 피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저는 보면 알아요. 더덕. 네. 그 남해도 더덕이 많습니다. 오. 네. 도덕은 많으면 냄새가 나지. 맞아요. 그렇죠. 향이. 예, 예. 향. 가봐야겠네. 한번 산에도 가고 바다도 난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작업도 그래서 해봐요. 가을은 사냥의 계절이다. 네. 더덕 사냥, 감성돔 사냥, 참돔 사냥, 와. 뭐 문어 사냥. 그게 먹거리가 진짜 굿이다. 남해는. 가을 전어는 가을 아니 어저께 갑자기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 근데 내한테 묻는 거라. 아니 자기는 생선을 혼자 있는 남자인데 이제 5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나도 혼자고 그분도 혼자야. 둘만 혼자고 다 세 분은 이제 다 짝이 있는 분들인데 내한테 묻는 거라. 아니 자기는 생선을 내보고 어떻게 사 먹느냐, 어디서.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우리 그 하계에 가서 사 먹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냉동을 사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한 소리가 뭔 줄 알아. 남해에서 냉동은 아니에요. 신선한 거 드세요. 이랬다. 맞죠? 네. 맞아요. 남해 오니까 절대 냉동은 아주 신선한 생선이 참 좋아요. 사 먹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지금 법원에 주차하고 왔거든요. 근데 가을 딱 하면 제일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가을 하면 금목스, 은목스가 딱 진짜 가을 딱 이때쯤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법원 앞에 큰 나무가 그 맞아, 금목스 맞아. 하나 있대. 향이 탁 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지? 바로 그 꽃 향기가 가을에 초입에 탁 나기 때문에 엄청 기분 좋게 하는 향이다 그게. 우리 집에 가을꽃 유홍초 피어 있어요. 유홍초 알죠? 모르겠네. 별꽃. 예. 빨간 좋더라. 별꽃. 빨간 빨간 별꽃. 별꽃. 그 유홍초구나. 그거 이제 우리 울타리에 막 지금 막 희 감고 막 늘어져가 있어요. 가을꽃 하면 유홍초도 들어가니까. 향기로는 그 목숨 따라갈 곳이 없다 지금. 저는 우리 집 마당에 핀 코스모스 보면서 좀 가을을 맞게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스모스가 영 엉망으로 피었더만. 서울에는 그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억새 풀이 엄청 많이 이렇게 밭처럼 조성이 돼 있는데 한 6km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정말 멋있어요. 저는 가을마다 매년 가요. 올해는 아직 못 갔는데 서울 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늘하늘거리는 게 진짜 은빛 물결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 가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동차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남해군에서 가장 높은 산 진산인 마운산, 망원산, 망원암. 해발 네. 785.9m. 네. 우리 남해는 이게 바로 앞에가 바다니까 해발이라 하면 바로 실고도잖아요. 네네. 마운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 사방이 진짜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리고 저쪽 지리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창섬 삼천포 대교까지 환히 이렇게 보이니까 미조까지 뭐 검산 저쪽 다 보이니까요. 한번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시면 내려오기 싫대. 안 내려오면 된대. 근데 아니 우리 남해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남해 오면 어디 한번 저 가볼 만한데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가장 먼저 추천한 데가 마운산이에요. 그래요. 금산 아니고 망원산. 예, 마운산입니다. 예. 저는 금산 보리암을 추천하는데. 마운산에 좀 산세가 조금 뭐라고 말할까 올라가는 게 좀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저쪽에 길이 이제 마운산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거든요. 네. 예, 그렇죠, 저 그렇죠. 망우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쉽게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망원까지 예. 차가 잘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그 뭡니까 KBS 중계탑까지 차가 다 가잖아요. 그 가면
진짜 멋져요. 아니면 오동리에서 저수지로에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죠.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타야지. 갈 곳이 많네요. 마운산도 가봐야 되고. 남해에 와서는 가장 먼저 가봐야 될 곳이 망운산이죠. 망운산에 가셔서 남해를 다 한번 내려다 보면은 아 남해가 어떻게 생겼고 저기는 가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지도 딱 펼쳐보면 남해 관광지도 있잖아요. 펼쳐보면 아 저기가 저기구나 저기가 저기구나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가을 너무 좋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보는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예, 윤도현이 불렀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가을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후에 제 아내와 둘이 앉아서 가을비 소리를 들으면서 꽃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임윤찬이 연주한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와, 멋있게 보내주셨네요. 꽃게라면 꽃게라면을 먹으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을 이렇게 참 풍성한 계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계절이죠. 우리 한창 그 7080 채은 가수가 오동잎 불렀잖아요. 네.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요즘 한 번씩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하늘의 별빛이 어찌 그리 초롱초롱한지 또 이렇게 달도 뜨고 하면 너무 예쁘고 또 요즘 그 우리가 서면에 살기 때문에 그 저녁 노을. 네, 노을이 너무 예쁘죠. 네, 우리 정말 김홍 예뻐요. 선생님 저녁 노을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 네. 저녁 노을이요. 정말 정말 예술이에요. 볼 때마다 색상이 틀리고요. 모양이 다 틀리고 그래서 저절로 감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서쪽이라서 해지는 그 방향이라서 집이 저녁 노을 보면 정말 그 저절로 막 이렇게 찬양이 되고 찬미가 되고 이래요. 황홀하죠.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래서 저는 남해에 참 잘 왔다. 여러분들도 멋있는 곳 이런 섬에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비를 엄청 맞고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 2019년 9월 21일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 태풍 타파라는 게 왔어요. 그래갖고는 한 폭우가 한 600m 정도 폭풍처럼 휘말아치는 날 서울에서 차를 몰고 왔는데요. 네. 차량이 휘청휘청해요. 아주 그냥 그 저속으로 해도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하여튼 뭐 겨우겨우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갔던 곳이 보성 녹차입니다. 친구들하고 그 비가 와서 이제 매점에 들어갔더니 분홍색, 노란색, 흰색 색색대로 그 비닐 있잖아요. 우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성 녹차밭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파란 이 네네. 녹차 색깔로 나고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그 녹차 아이스크림도 먹고 녹차 차도 마시고 했던 추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옷이 흠뻑 젖어서 무릎 위 있잖아요. 그 힙 있는 데까지 옷이 다 젖었어요. 가을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바래길 봉사했는데 그 어디지 창선 동대만길인가 네. 그걸 걸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방향 역방향 네. 2주 연속해서 토요일마다 네. 걸었는데 밤이 엄청 많대. 오. 밤이 네, 밤 처음 그런 주워봤거든요. 그 밤이 탁 떨어지고 입이 쫙 벌어져가고 있으면 이 발로 확 밟아가지고 제법 많이 주워왔어요. 2주 오. 연속해서. 근데 밤이 엄청 달고 맛있더라. 나는 오. 처음이라서 첫 경험이라서 너무 좋았어. 오. 밤 줍는 게. 옛날에 1970년도에 정부에서 밤나무를 전국에 이렇게 그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장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뭐 돈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남해군 내에 보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밤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이쪽에 평은 넘어가는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남해에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저렇게 밤나무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밤을 줍는 그런 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실제로 밤 주인한테 가서 이제 허락까지 얻었는데 왜 제가 못 하게 됐느냐 하면 그걸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풀을 다 베야 돼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지. 가서 이제 다치지 체험을 않게. 할 수 있게끔 풀을 베고 이래야 되는데 뱀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나 뱀을 이렇게 물려서 다치거나 이럴까 싶어서 장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길만 따라가는데 그 하는데도 밤나무들이 막 떨어지가지고 있으니까 입을 벌리고. 밤 주스러 갑시다.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많이 가을 줄수 하면 있어요. 은행 있잖아요. 은행을 이제 엄마 아버지가 그 은행을 주워다가 묵을 만들잖아요. 은행이 아니라 참 도토리 묵.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묵 진짜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주워다 하는 거는. 은행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지금 보물섬 캠핑장 운영을 했었잖아요. 보물섬 캠핑장에 여러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바람이 좀 세게 불거나 태풍 간접 영향이 오게 되면 그냥 캠핑장 전체가 은행으로 뒤덮여요. 은행 열매로.
페이스북에도 제가 많이 올리고 제발 좀 이 은행에 가서 이거 좀 털어가라, 은행 털어가라라고 우스갯소리로 막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요. 그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천을 보내가지고 썰어서 엿가루 담아가지고 버리고 동네에서 옛날에는 동네 처음에 갔을 때 동네 분들도 오셔서 막 주워가고 그러더니 이제는 캠핑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그 은행을 주워서 까서 가져가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참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졌다. 그 냄새가 또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긴 해도 그게 은행이 또 뭐죠? 좀 좋은 몸에 좋은 그런 기관지에 좋고 뭐 이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주스가 하더라고. 예. 가을 이야기 하니까 너무 시간이 잘 가네요. 예. 윤동주 씨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 가을 하루하루를 정말로 온 힘을 다하며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가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가을 이야기 다 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풍성한 얘기 많이 나눠주신 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편지 은연스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가을 이야기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